내가 크라운을 한 10년 전에 했는데 이거 다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다시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런 보철물들 평생 못 쓰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안녕하세요, 헬닥의 송 원장입니다. 오늘 닥터 자일리톨 이재일 원장님 모시고 보철물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닥터 자일리톨 TV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재일입니다. 보철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치과에서만 쓰이는 용어는 아니기는 그렇죠. 해요. 네.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 몸 바깥에서 만들어 와서 네. 그거를 입 안의 어딘가에 끼운다거나, 그렇죠. 아니면 뭐 이런 데 사실 끼우는 것도 그렇죠. 보철이라고 하긴 그렇죠. 하잖아요. 네. 그런 걸 보철물이라고 하는데 치과에서 대표적으로 뭐 크라운, 금리 같은 거죠? 그쵸. 네, 금리, 크라운, 크라운, 잉레이 이런 거 얘기 네. 들어보셨다면 그런 게 보철물인 거예요. 보철물 수명이 종류에 따라서 뭐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문헌들이 있지만 보통 한 6년, 8년, 10년 이런 얘기를 그렇죠. 많이 하죠. 6년, 8년, 10년. 네, 그렇죠. 그래서 뭐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내가 크라운을 한 10년 전에 했는데 이거 다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다시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런 보철물들 평생 못 쓰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는 충치. 그러니까 보철물을 씌웠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적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뭐 5년, 10년 지났을 때는 틈이 생겨요. 약간씩. 네. 그러다 보면 세균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충치가 생기고 약간 보철물 씌웠는데 그쪽에서 약간 냄새가 난다거나 그러면 아마 썩었을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뭐 너무 오래 이제 씌운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뭐 치아 파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. 그 보철물 자체는 괜찮은데 네네. 그 주변에 있는 이가 네네. 깨진다거나 네네. 네.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잇몸이 좀 내려가기도 하잖아요. 네. 나이 드시다 보면 그렇죠. 그러면 보철물 딱 씌워놨는데 잇몸은 내려가니까 그게 겉으로 좀 보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네. 이제 보철물 좀 더 예쁘고 좀 더 길게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것도 뭐, 네. 뭐 일종의 수명이 네네.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네네. 경우인 거죠. 보통 이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보철물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 네.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잇몸 질환에 의해서 치아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잇몸뼈가 많이 녹았을 경우 뭐 이럴 때는 뭐 치아를 빼거나 심하면 뺄 수도 있죠. 네. 이럴 때는 결국 뭐 보철물이라는 건 이제 뭐 임플란트로 대신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. 아예 그 치료한 치아 자체를 빼야 네. 되는 경우도 생길 수 네네. 있다. 네네. 뭔가 보철 치료를 해 넣었다고 해도 관리가 잘 되고 그러지 않으면 네. 언제든지 문제는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맞아요. 말씀이신 네. 거죠. 그리고 그런 보철 치료가 뭐 인레이냐, 온레이냐, 크라운이냐 뭐 이런 종류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가? 그것도 네. 중요하잖아요. 네. 원장님 어떤 재료가 좋아요? 사실 뭐 전통적으로는 뭐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금리 같은 경우 가장 이제 금속 재료죠. 네. 그렇죠. 이런 경우에 좀 더 단단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. 네. 뭐 실제로도 그런 뭐 데이터는 많이 있고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최근 2000년대 들어서는 뭐 지르코니아라고 사실 요즘에 치과 가면 지르코니아라는 재료 상당히 많이 쓸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뭐 금보다는 처음에 약했지만 점점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르코니아도 제법 이제 금이랑 비슷한 재료, 강도가 좀 비슷해져서 치과에서 거의 많이 쓰이고 있죠. 네, 뭐 그 외에도 뭐 레진 재료를 보철 그렇죠. 재료로 쓰기도 하고 뭐 도자기 재료 도자기 재료 많이 있고. 쓰죠. 네. 네. 전통적으로 도자기 재료 많이 썼죠 우리가. 그렇죠. 네. 안에는 약간 금속이 있고 그쵸. 겉에는 이제 도자기가 합쳐지는 뭐 PFM이라는 재료 PFM. 많이 썼죠. 금은 뭐 요즘 너무 비싸서 네. 좀 쓰기가 무섭죠. 또 약간 안 예쁘기도 하고 요즘에. 안 예쁘죠. 네. 좀 저는 환자분들한테 좀 구리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색깔이. 네. 근데 안 예쁜데 네. 너무 좋아요. 네. 네, 맞아요.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네, 그래서 좋은 재료죠.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네. 경우가 또 있죠. 네. 네. 금리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. 있어요. 네. 아직까지도 내가 좀 입안에 금이 좀 바짝바짝 보였으면 좋겠다. 네. 네,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럼 뭐 재료에 따라서도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?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충치나 잇몸 질환에 의해서 이제 보철물을 다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강 관리, 칫솔질뿐만 아니라 이제 보철물 주변으로는 뭐 치실, 치간 칫솔 이런 거를 좀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이제 치과 다니시면서 뭐 스케일링도 받아주시면 가장 더 좋고요. 아무리 스스로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맞아요.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네, 오늘 이재일 원장님 모시고 보철물의 수명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